463쪽 곶다묵가경. 곶다묵가라는 바라문이 부처님 제자인 우대나 존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이제 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대나 존자가 누구인지는 추속서에도 설명이 없어서 추정도 불가합니다. 곶다묵가 바라문은 추속서에 일정 정도 이야기가 있는데 우대나 존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해서 전승시켰겠죠. 그 내용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나 또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관갈 내용도 아닌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읽고 있는 바라문품, 지난번에 왕품도 그렇고 또 교학적 내용이나 교리적 내용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업설 이런 것들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을 살펴볼 때 업의 이야기를 하면 선업지면 좋은 거고, 그죠? 악업지으면 나쁜 거죠. 나쁜 건데 불교에서 업설이 가장 기초적인 것 같지만은 업설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니까 내가 선악인지 잘 모르고 행하던 그 업을 선으로 돌려서 세우기라는 것은 내 스스로의 행동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설명과 다르게 업설의 내용 가장 기초적인 것 같지만 기초적하고 기본적 했을 때 초나 본이나 똑같은 밑받침이 된다 는 의미이지만은 그것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업설의 내용이 되고,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제가 농도를 달리해서 같이 읽어볼 테니까 잘 음미했으면 좋겠습니다.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우대나 존자는 바라나시 깨미야 망고숲에 머물렀다. 바라나시 가고 싶네. 2. 요즘 이런 맛이 이모저모 시끄러우니까 바라나시 들어가고 싶어. 2. 그 무렵 곶다묵가 바라문이 어떤 볼일이 있어 바라나시에 도착했다. 그때 곶다묵가 바라문은 산책을 하면서 이리저리 포행하다가 깨미야 망고숲으로 갔다. 그 무렵 우대나 존자는 노지에서 경행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곶다묵가 바라문은 우대나 존자에게 다가섰다. 가서는 우대나 존자와 함께 간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우대나 존자의 한쪽 곁에서 따라 경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문이시여, 사문이시여. 바라문하고 이제 사문은 바라문의 종교적 활동하고 배를 벗어난, 그러니까 자유수행자들이지. 그때 전통 수행자들 말고 자유수행자. 우리가 수행자들 입장에서 보면 바라문은 보수적이고 사문은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러면 종교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는 보수적 종교겠어요, 진보적 종교겠어요? 진보적 종교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치적 내용하고 관계없이 항상 진보라는 것은 자유 쪽에 있어요. 보수라는 것은 공화 쪽에 있습니다. 정치 제도로 보면. 그러니까 자유가 뭐냐면 우리의 형태로 나타나면 이제 정치적으로 민주가 되고, 공화라는 것은 자유가 아닌데 자율이죠. 규제가 있죠. 공공이 서로 화합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은 자유하고 반대되지는 않지만 자유하고 반대되는 건 억압이지. 그래서 반대되지는 않지만 그 안에 어느 정도의 규제 규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했을 때는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전통적 규율과 규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문이시여 할 때는 비교적 자유롭다. 전통적 규범 규율에서 벗어나요. 법에 부합하는 출가의 삶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 바라문은 법에 부합해요. 그냥 전통적 규범을 따르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전통적 규범이라는 것이 법하고 관계없이 막 행해지는 것도 있을까? 전통적 규범하고 관계없이 막 행해지는 것도 있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천배를 한다는 게 법에 부합합니까? 전통에 부합합니까? 그렇죠. 우리 경전 어디에도 삼천배라는 이야기 없습니다. 경전을 다 들춰봐도
3000배를 해야 수행이 된다는 법은 어디도 없어요. 근데 전통이죠. 그 전통이라는 게 한국 불교 안에서의 전통이지. 세계 어느 나라 불교도 3000배하는, 물론 저 티벳 가면 오체투지 해가지고 자기들 성지까지 막 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성직하는 데의 예경이지, 목적이고.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3000배는 무슨 그런 예경의 목적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함이죠. 독특함. 그게 법에 부합한다기보다는 전통에 부합하는, 전통에. 그거 아니고 뭐 지금 우리 앞에 불전함 써놨는데, 불전함 이게 법에 부합합니까? 전통에 따르는 거예요. 전통에 따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절은 이렇게 불전함이 있고 이걸로 해서 절이 운영되고 하기 때문에 전통. 원래 연등이 법당을 밝혀야 될까, 길을 밝혀야 될까? 당연히 길을, 부처님 오시니 길을 밝히려고 불을 밝힌다고 연등 공양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했는데 이게 다 밖에 걸려야 될 등이 법당 안으로 들어왔어. 법당 안도 이제 부처님 앞에 있는 게 제일 비싸네. 그게 무슨 뭐 법에 부합합니까? 어떻게 보면 비법적 요소들이 너무 많죠. 비법적 요소들이 많은데도 그것이 마치 법에 부합하느냐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회의적 이제 우리 현실에 따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꽃다무과 바라문도 그러한 자기들 바라문의 규범 내지는 전통적 질서 이런 것에 있어서 비법적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하면 비합리적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고, 당연히 사문들을 봤을 때도 사문들 봤는데 그냥 빨가벗고 다니고, 내지는 머리 길게 가지고 길게 늘어뜨리고 있고 고행하고 하는 것이 그게 법에 부합하는 것인가, 진리에 부합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겠죠. 법에 부합하는 추구의 삶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봤을 때 우리 바라문들의 삶도 내지는 사문들의 삶도 법에 부합하는 삶은 없다는 생각이 그렇게 의문점이 들 수 있겠죠. 그것은 존잘인과 같은 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거나 법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그걸 본 적이 없는데 우대나 존자를 만났을 때 우대나 존자의 명성이나 이런 것을 관찰했을 때 당신은 법에 부합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 내지는 요즘 자기가 법이 무엇인지 확실히 몰라서 부합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라는 이유일지 모르겠다 라는 설명. 3번, 이와 같이 말하자 우대나 존자는 오행을 그만두고 원림으로 들어가서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고타무가 바라문도 역시 경행을 그만두고 원림에 들어가서 한계때 섰다. 한계때 서 있는 고타무가 바라문에게 우대나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바라문이여, 자리가 준비되었으니 그대가 원한다면 앉으시오. 뭔가 물음표를 띄면서 질문을 했는데 우대나 존자가 침묵으로 처소로 돌아오니까 쫄래쫄래 따라 들어온 거죠. 왜 내 질문에 답을 안 하고 그냥 저렇게 들어가실까 하고 서성이니까 이제 우대나 존자가 그 질문이 지나가는 질문이 아니고 진짜 나한테 묻고 싶은 거구나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한다면 자리에 앉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대나 존자님을 기다리면서는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초청받기도 전에 자리에 앉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서 있는 이유를, 이 번역이 엉성한데, 서 있는 이유가 당신이 지금까지 앉으라는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서 있는 거다. 이게 정식적으로 앉으라 하면은 내가 당연히 앉겠지. 초청했으면 내가 당연히 앉겠지. 그렇지만은 나는 지금 쫄래쫄래 따라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었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4번, 그러자 고타무카 바라문은 다른 낮은 자리를 잡고 한계때 앉았다. 한계때 앉은 고타무카 바라문은 우대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문이시여, 법에 부합하는 출가의 삶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존자님과 같은 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거나 법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똑같은 이제 의문점을 표합니다. 바라문이여, 만일 그대가 내 말에 동의하고 싶으면 동의하고 논박하고 싶으면 논박하고 내가 말한 뜻을 알지 못했으면 우대나 존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에게 다시 더 질문하십시오.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의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대화의 방식이겠죠. 대화의 방식은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을 마쳐야 되겠어요? 물음표를 드려야 되겠어요? 물음표를 두고 서로 납득할, 즉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그게 대화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방식은 서로 그 안에서 합리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한 것이 대화의 방식이죠. 근데 사람들은 대화할 때 대화해요, 주장해요. 주장하면 이제 곤란하죠. 주장하면은 관철시키는. 주장은 항상 뒤에 관철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주장 뒤에 관철이기 때문에 관철되지 않으면은 실은 비난하게 돼요. 그래서 그 대화는 대화예요. 서로 척질라고 예령을 거는 걸까? 예령을 거는 것. 그래서 그런 대화는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죠. 그럼에도 그 대화의 의미를 갖는다면 그래도 만났지는 않았는가. 만나지도 않고 또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우대나 전자시여. 만일 제가 우대나 전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싶으면 동의하고 논박하고 싶으면 논박하고 우대나 전자님이 말한 뜻을 알지 못하겠으면 우대나 전자님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대나 전자님께 다시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문제를 의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전 안에서 딱 남아있는 것은 실은 우리가 뭔가 좀 교학적 요점을 파악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구절이 길지 귀찮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 인연하고 업을 서로 같이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좋은 태도죠. 좋은 태도. 5번 바라문이여 이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무엇이 넷인가요?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합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게 뭐죠? 자신을 학대하는 게 메조키스트. 자학하는 사람들이 있지. 신체적 자학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자기가 아주 절망에 사로잡히거든 내지는 우리가 고행주의가 이제 대표적인 거지. 업을 소멸시키겠다. 종교적으로 보면은. 근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자신 스스로 학대하는 경우가 모든 것이 내 때문이라는 건 너무 자기 원망적 내용이 있죠. 그래서 원망 후회 이게 다 자기 학대지. 그래서 원망하고 후회하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 학대에 해당됩니다. 원망을 누구한테? 상대한테 원망하면 남을 학대하는 거죠. 근데 스스로한테 원망하면은 자기 학대. 후회하는 아이고 그때 그럴 거라고 자기 학대입니다. 아이고 그때 그럴 걸 하는 생각이 나더라도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은 안 해야 되잖아. 근데 그때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 그러면서 그래서 아유 IMF 때 그냥 집 살 걸. 후회입니다. 근데 IMF 때 집 살 걸 해놓고 지금 집 사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거는 어떻게 후회도 탐욕에 있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탐욕에 있잖아. 그러면 자꾸만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 그게 자학하는 거라고 말해.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고행주의를 싹 다 자기 학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어떻게 내가 참여하면은 내 잘못이라고 하면은 다른 악행이 감가상각돼 가지고 상쇄돼서 뭔가 해결될 것처럼 뭐 한 10만 배 해가지고 어느 제가 사해진다면 한 10만 배 하겠어요. 근데 10만 배 한다고 제가 사해집니까? 예? 그 재산은 더욱더 뚜렷해져요. 10만 배 해가지고 그 죄를 싹 생각하고 10만 배 해보세요. 제가 사해집니까? 제가 더 뚜렷해져요. 더 뚜렷해집니다. 그럼 제가 더 뚜렷해지면은 10만 배는 소용이 있어 없어? 뚜렷해진 것까지는 소용이 있을란가? 그럼 그 재산이 뚜렷해졌으면 참여는 10만 배가 참여가 아니고 그 재산에 대한 참여를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솔직히 인정하고 그 죄에서 피해받은 사람, 이게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 예? 용서를 구해. 그게 참여지. 참여를 하려면. 그 뭐냐면은 절한다고 참여가 되느냐고. 누구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라.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답답한 거지. 그런 식으로 고행적 수행을 하는 것은 문제이고, 우리 일상에 있어서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은 자신을 학대하는, 자신을 학대하는 데 몰두합니다.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남을 학대하여 남을 학대하는 데 몰두합니다. 남을 학대하는 것은요, 다 탓하는 거죠. 변명, 밖에 있는 이유를, 아유, 그냥 내가 시절을 잘못하고 나갔어요. 지가 안 했어요. 지가 아닌 거지. 시절 잘못하고. 아유, 저놈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다 남 탓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탓과 변명이 쭉 다르는 거죠. 그래서 남을 학대하는 겁니다. 남을 학대해서 어떻게 해요? 지 잘나지를 못하고 남이 못났다고 주장합니다. 저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러면 내가 잘나집니까? 그것으로 자기를 달래는 사람들이 많죠. 차별주의자.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남을 학대하는데 몰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성 우월주의도 문제지만은 여성주의도 문제입니다. 여성주의라는 것은 나는 항상 피해를 받았고 남자는 다 가해자라는 의식이 있거든요. 여성주의 안에. 문제가 있죠. 남성이 가해자라고 생각을. 남자와 여자는 상호적 존재예요. 서로 같이 이때까지 공존해왔지 적대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성이 피해의식이 강화되다 보니까 남성을 적대시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 사회가 온전해지겠어요? 그렇지? 않지. 또 그렇게 또 여자들이 좀 했다고 여자도 군대 가라는 놈들은 똑같은 거고 딱하지.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래서 여자들은 뭐 애 낳잖냐 하는 얘기가 요즘 여자들은 결혼 안 해도 애도 안 낳는다는 이런 바보 같은 생각들이 어딨나. 그래도 이 내 나라 이 체제를 지켜낸다는,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그런 자부가 있어야지. 그런 자부가 없을 망정, 물론 군대 끌려가기 싫지. 집 떠나가지고 그렇게 그냥 살기가. 그거는 군대 생활을 좀 개선할 문제고, 그 안에서 생활했을 때 남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실은 뭐냐면 육아할 때 요즘 인센티브는 많잖아. 요즘 군인들이 이제 월급도 많이 올려주는데 월급 올려준다는 거 말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병장 월급보다 뭐 초급 장교 뭐 초급 간부 월급이 더 작다나 작다나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군인 지원을 안 한답니다. 계급 더 높은데 월급이 더. 병장 그래도 한 2년 살았잖아. 근데 이제 여기 초급 간부는요 이제 들어왔잖아. 그래서 그게 비슷하다고 해서 무엇보다도, 그럼 초급 간부들이 그 다음 해 가면은 병장 월급보다 월등하게 더 띄워줄 수 있는, 자꾸만 저 위에 계급 높은 사람들은 월급 띄우지 말고 이 동기부여대가 젊은 사람들 나라 지키기 젊은 사람들이 뭐 늙은 꼰대들이 젊은 나라를 지켜. 바보 같은 일이고. 그래서 그런 초급 간부들이 그 다음 연차에는 월급을 딱 많이 띄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좀 해주고 하면은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걸 누가 못하는 거야 지금. 늙은이들이 펜트 잡고, 늙은이들이 펜트 잡고 있어서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 남을 학대하여 남을 학대하는데 몰두. 남녀 이야기하다 보니 군대까지 가.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자신을 학대하여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하고 남을 학대하여 남을 학대하는데 몰두합니다. 지도 학대하고 남도 학대하고 맨날 후회도 하고 맨날 탓도 하고. 우리 일반이네. 요즘 일반 사람들 그러잖아.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후회할 건 후회대로 몽창 다 하고 원망할 거 원망하는 대로 몽창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타달 건 타다는 대로 다 하고 그냥 지만 더 그냥 바랄 거는 또 그렇게 왜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내만 됐으면 그렇게 좋은 건지 그렇게 내만 독차지하려는 건지 하면서 남을 막 학대하는데 몰두하죠.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면서 기도하고 뭔가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데 기도하면서 아이고 이 원망하는 마음이 잘못됐다고 기도해요. 그러면 원망하는 마음이 그래도 참 내가 그놈이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참고 잘 견디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적절히 그냥 기도하면서 고행도 하면서 남 탓도 해봤다가 자기 원망도 했다가 그러게 나 이렇게 그냥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사는 건 잘하지 라고 암만심만 뿔떡 키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을 학대하거나 남을 학대하는데 몰두하는 사람들이 여기 어떤 자들은 자신을 학대하지 않아서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하지 않고 자신을 후회할 일 안 하고 원망은 거두어야죠. 원망은 후회는 시간이 지났고 원망은 결국 내 책임이 7할 이상입니다. 물론 3할이 어떤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라고 많이 쳐줍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할은 내 책임입니다. 왜 그 사람 만나고 왜 거기에 갔으며 다 그게 누구의 선택이었어? 나의 선택이었거든. 원망하려고 하면 이 땅에 태어난 걸 원망해라. 그래 따지려면 내 아버지 엄마 만나는 걸 원망을 해. 이거 바보 같은 거죠. 내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번 생의 가능성을 가지게 돼. 내 부모의 인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앞에 사람들이 고생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만큼까지라도 온 거예요. 예. 앞에 사람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이만큼까지라도 온 겁니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고생이 내 뒷사람들을 밑받침해 줄 거라는 생각으로 다 종교도 하고 가족들도 건사하고 그렇게 하시겠죠. 그게 뭐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었지. 아이고 그냥 원망으로만 따지면은 내가 뭐 요즘 좀 살만해지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좋다지만은 옛날 60, 70년대 입장에서 보면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참 힘들게 살아가지고 나라 잘못 만났다고 생각도 했을 수도 있고 부모 잘못 만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다 그랬지. 과거에 참 우리 교육 못 받은 세대들을 따지면은 내가 학교만 잘나서 봐라 이야기하거든. 그 이야기도 사실이죠. 실은 뭐 우리 부모 세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뭐 학교 가기 싫어서 못 갔어요. 돈 없어서 못 갔어요. 돈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때 돈 없는 사람이 태반이고 돈 있는 사람도 학교 갔고 돈 있는 사람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있겠지.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이 돈 있어서 학교 갔으니까 그래도 그만큼 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 중에 잘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만큼 산 거는 실은 돈 있는 사람은 워낙 잘나서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이 돈 없는 걸 서로를 극복해가지고 이만큼 온 거예요. 또 대다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없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원망했다면 이렇게 달라지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너무 그냥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남도 학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남도 학대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서 가래가 없고 이 가래라는 게 심리적 얽힘이잖아. 뭘 했으면 절망, 원망, 후회 이런 것들 다 심리적 얽힘 아닙니까? 막연한 기대에 의한 망상, 그죠? 선택적 뭐 이런 것들 다 뭐냐면 가래에 해당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후회를 만드는 것이 집착 때문에. 아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랬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아우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누가 못하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는 그래도 그게 이러쿵 저러쿵 해도 거기에 머물러요. 꿈틀거리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벌써 달라고 애를 쓰니까 사람은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구 나이가 뭐 40년, 45, 50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인간이 그래도 도구 가지고 깔짝깔짝거리던 데가 도구 가지고 하빌리스 2, 30만 년, 인만 많이 잡아서 50만 년 따져도 인간 시대에 약 인간 시대에 무슨 가을 낙엽 들듯이 이게 처음 붙일 때 그때 붙이지 말고 철사에 붙였어야 되는. 요즘 내가 요령이 생겨가지고 철사에 자꾸 붙입니다. 그래서 새로 붙이는 거. 자, 그래서 인간 시대에 따지고 보면은 인간 문명이라는 것이 만년 전 이후부터 생깁니다. 문명이랬을 때 글이나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비문명 시대였다. 비문명 시대의 유일한 도구는요, 돌이었다니까. 한 40만 년, 49만 년 동안 뭘 썼어요? 돌 썼습니다. 돌 썼는데 좋은 돌 썼을 때가 신석기고, 예? 좀 무모한 돌 썼을 때가 구석기입니다. 돌 가지고 뭐냐면 49만 년 동안 놀았어요. 돌 가지고. 드디어 어떻게 좀 모여 살고 어쩌고 하면서 문명이 생겨가지고 개화되기 시작해서 이 도구를 혁신적으로 바꾼 게 소위 돌담인 청동기잖아요. 우리나라 청동기 최고 올라가면 고조선이고, 인도나 저쪽 다른 우리 문명 유적들 봤을 때 나오는 게 우리 4대 문명. 그래서 청동을 쓴 흔적들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또 떨어지고. 청동을 쓴, 예? 청동을 쓴 역사가 만년밖에 안 된다고. 인간의 역사 안에서 최근입니다. 최근. 아니 얼마나 주일이 궁상 돌 쓰다가 청동 조금 잡았다. 청동 잡아는 게 좋거든. 그래서 막 근데 청동 잡아 오래 걸려서 철 잡을 때까지 가요. 시간이. 쇳덩거리. 쎄. 그러니까 동하고 쇠는 단단함이 다르잖아. 불을 높이 올려야 쇠가 되니까. 그게 지금 기원전 한 5, 600년대 부처님 시대입니다. 철기로 넘어오는 시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뭔가 문명했을 때 도구의 입장에서 봐서도 우리가 잘난 지가 3,000년밖에 안 됐다니까. 우리가 잘난 지가 3,000년. 그러니까 지구에 돈이 40억 있었는데 그 안에 인간은요 얼마? 한 50만 원 쓴 거야. 50만 원 썼는데 지금 우리가 3천 원 정도 가지고 내 잘났다고 이렇게 깜짝깜짝거리고. 우리 역사는 굉장히 짧은 역사죠. 그러니까 그 짧은 역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신기한 일이 태어났지. 50억 년 안에 신기한 일이 3,000년 내에 톡 튀어나온 그게 인간입니다. 톡 튀어나온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 3,000년 안에 후회할 게 있습니까? 절망할 게 있습니까? 신기할 따름이에요. 지구 입장에서 보면 신기할 따름. 인간들이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게 신기할 따름이지. 뭐 후회하고 오면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그랬어야 돼요. 신기하니까요. 아직까지 지구 입장에서는 인간의 역사는 봄이라니까. 여름도 오지도 않았어요. 여름도 오지 않았어요. 깨달음의 역사 안에서 보면 완전히 봄에 해당돼. 신기할 따름이야. 그래서 막 하는데 그 안에서 3,000원짜리 지키려고 지금 집착하는 거죠. 3,000원짜리 지키는 거예요. 고작 몇십 년 안에 그거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집착이요. 내가 이뤘다고 하는 집착이 고작 몇십 년의 내용 아니요. 삶에.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라는 거 그거 가지고 집착하는 거잖아. 다 부질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큰 사이즈 안에서 보면은. 그래서 가려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집착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원망하고 후회하고 막 그러지. 제가 안 그럽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부모 만나서 이렇게 가족 이루고 사는 거는 굉장한 우연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그 이유로 따지면은요, 참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가까이서 있다는 거. 여러분들하고 내하고 지금, 그래 적어도 사람은 사람 간에 우정을 나눠야 되는데, 경쟁하면서 서로 그냥 우정을 나눠야 해요. 반감을 가지면은 되질 않는단 말이야. 그 반감의 역사는 그만 어떻게 적대시하고 상대적의 역사를 낳거든. 세상의 물리적 법칙은 작용 반작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물리 세계 안에는 작용하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인간의 삶에 작용 반작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작용이 있다면은요, 승화가 있어요. 승화가 있어야 그 작용이 선의로 스며듭니다. 아니고 작용 반작용으로만 있으면은, 작용한 것이 있어요. 반작용에 의해서 그냥 무너져요. 어떤 작용도 쓸모가 없어져요. 작용 반작용만 있으면.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상대적 의식은 안 좋아요. 적대적 의식도 안 좋아.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나 이거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대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가 없고 정멸하고 시원하고 선과 도와 과와 열반의 행복을 경험하면서, 정멸하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정멸하고 멸했단 말이야. 이게 약간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번뇌, 이제 가래에 의해서 다 번뇌가 생기는 거죠. 번뇌란 건 다른 말로 하면 다 가래입니다. 탐진치가 그냥 탐하면서 한 색깔, 진하면서 한 색깔, 치하면서 한 색깔이고, 탐진치가 어우러져요. 탐의 색깔을 더 낼 경우가 있지. 근데 배우에는 진치가 같이 깔려 있어요. 진이 화가 불뚝 났죠. 화나는 이유는 뭐예요? 뒤에 탐과 치가 있어요. 어리석음이 턱 있죠, 그죠? 그 뒤에 탐과 진이 다 있는 겁니다. 어우러졌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우리는 가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래. 그 가래가 정멸, 싹 없어지는 것을 정멸이라 그럽니다. 근데 없어지겠어요? 바뀌겠어요? 바뀝니다. 생사가 있으면 괴로움이죠. 괴로움이죠. 그죠? 그러니까 생사가 있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생사는 누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면 이렇게 따지가 크잖아. 생사는 항상 귀결이 괴로움이기 때문에. 생사가 괴로움이면은, 괴로움을 넘어서면은 즐거움이죠. 괴로움을 넘어서면은. 즐거우면 생사가 있을까요? 생사가 없을까요? 예? 생사라 불렀던 이유는 괴로움 때문에 그래요. 생사라 불렀던 이유는. 근데 즐거움이면은 생사로 불리겠어요? 다르게 불리겠어요? 생사라고 불리지 않고 다르게 불려요. 그걸 우리는 열반이라 해요. 그러니까 생사라 불리는 건, 사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인간한테는 어제 뭐 두려움 이야기했지만은 죽음은 괴로움입니다. 누구한테나, 개체한테는. 그런데 생사가 괴롭지 않고 즐거움으로 달라지죠. 달라지면 생사는 뭐가 된다? 열반이. 이 열반이라는 이야기는, 사는 괴로움이야. 예? 인간의 생명이 다하는 것도 괴로움에 속하지 않아. 괴로움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 그 다음의 양상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의 양상. 죽는 모습도 괴롭지 않고, 죽는 모습에 가장 우리가 그러면은 걱정되는 건 생리적 고통이지. 생리적 고통. 죽을 때 얼마나 아파. 다 아파서 죽으니까. 그런데 생리적 고통인데,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까에 대한 것은 괴로움이야. 아직까지 내가 겪어보지 못한 막연한 내용이야. 막연한.
특히나 동양 사람들한테.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괴로울 때 왜 괴롭냐면은 어떤 생로병할 때 병듦이 왜 괴롭냐니까 아픈 게 누구만 아파요? 병든 놈만 아파서. 다른 사람은요, 그 아픔을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것은 고통이 되는 거죠. 근데 병든 자가 병보다 더 아픈 게 뭐예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안 그래도 나만 아픈데 아무도 몰라줘요. 아무도 몰라주면은 덜 아파요. 진짜 아파 죽겠어요. 더 아픕니다. 아무도 몰라. 근데 아프긴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픔에 대해서 걱정해주고, 예? 손잡아주고 하면은요, 아파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예? 덜해져요. 덜해지고 위로가 되거든요. 내 눈 감을 때까지 누가 손잡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들러 아픈 게 고통인 것 같지만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그렇게 아픈 사람한테 그냥 아픔만 있대요. 그래도 이때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어서, 에? 지금 이 아픈 것 같지만은 참 고맙다는 이야기도 해요. 옆에서 고맙다. 이제 죽기 전에 아픈 것 같은 경우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울 거다고 이야기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에? 뿌듯해지지. 여러분 마라톤 뛰면은 42.19km잖아요. 38km 부분에서 데드 포인트가 옵니다. 죽고 싶어요. 더 이상 뛰기도 싫고. 우리 3000배로 따지면 2300배, 4400배에서 그래요. 절하기 싫어요. 뭐냐면은 세상에 그냥 시계 차고 있는 손목시계도 무겁고, 안경은 당연히 무겁고, 막 있는 거 다 벗어 던집니다. 윗도리도 막 홀딱 벗었으면 좋겠는데 옆에 사람 있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막 모든 게 다 무겁습니다. 300배, 400배 사이. 왜 그러냐니까 체력적으로 딸리고 힘든 거야. 근데 2300배, 400배 지나서 500배 지나가면요. 뭐 힘든 거 뭐 없이 그냥 자동으로 일어났다가 자동으로 일어나지. 왜 그래요? 끝도 보이고 끝도 신경도 안 써. 그때는 몸이 몸이에요. 몸을 넘어서 버려요. 몸을 넘어서 버립니다. 인간의 아픔도 마찬가지. 위로해주고 뭐 해주고 하다 보면 그 순간 어디에 있단 말이야. 그때 또렷이 들리지. 세상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한생 살면서 고생했. 어? 네가 이렇게 살아준 바람에 요런저런 좋은 일들이 있지 않았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너에게 감사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아니 갑자기 오늘 총이 무게하다 이상이 법회가 되네. 종교색이 되네. 그 소리가 들립니다. 아파요, 안 아파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게 공존의 소리가 들리고 존엄의 소리가 들리고, 예? 공생의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걸 왜? 공부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열반을 경험하는, 생사가 있어요. 생사를 넘어서요. 생사를 넘어서 죽음이라는 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고통이. 다음 생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잘 살아도 다음에는요 자동이지. 뭔 기대를 해요? 여러분 뭐 내일 뗄 거리 없을까봐 기대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옛날 우리 앞선 부모들 내지는 다 그 다음 끼니거리 걱정하면서 보릿고개 살았잖아요. 요즘 보릿고개 걱정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누가 요즘 뭐 좋은 거 음식 준다 해도 옛날 같으면은, 그전에 왜 결혼식 가면은 요즘에 이제 뭐 다 또 상차림 주는데 식권 주잖아, 식권. 부모들이 식권 그 안 먹고 꼭 집에 갖다 내보고 가서 대신 먹고 오라 그래. 그래 들고 와서 쫄래쫄래 가서 뭐 밖에 가서 식당 음식이나 다른 걸 못 먹으니까 그거라도 이제 꼬맹이 이제 주고 싶은 거야. 그래 이제 들고 와서 먹고 옵니다. 그래서 식권 해가지고 갑니다. 뭐 그거라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외식이 없을 그건데
그것도 귀했잖아. 예? 근데 요즘은 누가 약속했다가 좋은 음식 자리 있다 하더라도 실은 내가 다른 일 생기면은 그게 아쉬워요. 다른 일 해요. 다른 일 해요. 그래서 식구 받아먹고 뭐하고 꼭 뭐 생일날 좋은 음식 차려가지고 너는 요즘은 셀머니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맘만 먹으면 오늘 저녁이 그냥 생일처럼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 신경도 안 쓰고 물론 저녁 반찬 뭐 해야 될까는 다 요즘 뭐 걱정은 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죠? 우리가 끼니에 대한 것에서 넘어서 버렸잖아. 마찬가지로 생사도 우리가 넘어선다니까. 그 종교적 체험이 반드시 옵니다. 공부하면. 오늘 내가 조금만 그냥 썰을 풀었습니다만은 이런 썰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니까 공부 안 하고 자꾸만 또 그런 거면 몰두하거든. 그래서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멸하고 시원하지, 개운하지 뭘. 예? 잘 살았지. 우리 뭐 시원하다고 표현한 사람 중에서는 그 박경리 선생, 그죠? 통영 가면은 박경리 문학관 가면 짠합니다. 박경리 문학관 가면 안에 볼 거 많아요. 짠하고 그런데 어이구 한생 동안 그냥 글 잘 쓰고 막 오래 살고 담배도 마음껏 피고 그래 갔잖아. 그러니까 막 하니까 너무 개운하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인생 잘 살면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갈 때 개운하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가면은 네가 어떡하노. 알아 잘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원하게 가세요. 시원하고 성가도와 가와 열반의 행복. 그래서 열반의 행복을 경험하면서 경험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이 녹화 안 되고 조용종 할 때 이런 이야기 해줘. 내가 어제부터 마음이 조금 달라져 가지고 무엇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무엇으로 윤회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요즘은 내가 이 감성적이 되는 게 싫어해서 잘 이야기를 안 했는데 간혹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나도 나이 들었는가 봐. 그래서 행복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고결하게 되어 바라문이여 이들 내부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대의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동료로 왜 뒤로 뒤에 거 따지겠지. 앞처럼 자기 궁상 떨거나 어? 남 탓하거나 내지는 진짜 막무가내로 사는 방식은 택하지 않을 거다. 우대나 전자시여 자신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는 사람은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자칫 우울에 빠지잖아요. 우울에 빠지잖아요. 자기 고립입니다. 우울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외로운 사람들은 많이 빠져. 자기가 고립되어 있는. 내지는 또 그 고립이 자기 비하에서도 오지만은 암안에서도 옵니다. 고립되는 그 특징이 자기를 낮추는 데도 문제 있지만은 지 잘났다고 하는 것도 고립됩니다. 자기 잘나면 크게 고립됩니다. 조심하십시오. 내가 잘났어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겠어요. 잘나봐야. 그냥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아주 잘생긴 연예인이라 칩시다. 잘났어요, 지금. 지금 잘났겠어요. 앞으로 10년 있다가 잘났겠어요. 그래, 그냥 그게 후회돼가지고 뜯어고치고 오만 짓을 다 하잖아, 걔들도. 잘난 거 한순간이라니까? 그 잘난 얼굴 때문에요. 얼마나 칼질을 해야 돼.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셔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탤런트가 됐든 배우가 됐든 노래가 됐든 노래하는 가수가 됐든 그 나이 때 음색으로 지 있잖아요. 잘 부를 때 그거 말고 그 젊은 목소리를 어떻게 내고 젊을 때 그 잘생긴 쭉쭉빵빵의 얼굴 연기를 어떻게 하겠냐고.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어떻게 해요. 그 조연 뒤로 빠지는 연기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그게 노래도. 근데 노래 같은 경우에 우리 요즘 오래된 가수들 노래하는 거 보면은 참 늙은 목소리에 노래 잘 하잖아요. 더 애절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뭐 그렇게 노래하면 되는 거지. 옛날에는 그냥 레코드를 엄청나게 자주 냈으면 냈는지 모르. 그건 누구? 그리고 우리 구렛나루 해가지고 미국 가수 이름 뭐야?
엘비스는 뭐 두 달에 한 번씩 냈잖아. 통상된 앨범이 뭐 베토벤이랑 비슷해. 베토벤은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막 그렇게 작곡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천재들이 있다면은 아니 나이 들면 좀 천천히 내면 되지. 그래 종필이 그래 오래 사나? 간혹가다 내면 되지. 나이 들었다고 그걸 자주 내. 요즘은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예? 잘 돈도 주잖아. 그렇게 사 마찬가지로 내 삶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 되지. 자, 우대나 전자에 남을 학대하는데 몰두하는 사람도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탓하는 거 문제 있죠? 그리고 남한테 부러워하면서 아유 그냥 저거는 그냥 다이아몬드 수저고 뭐 금수저고 은수저고 뭐 이런 이야기 소용없어. 흙수저라도 데리고 밥이라도 먹잖아. 숟가락 없는 거 손으로 먹는 거 낫잖아. 우리나라는 지금 흙수저는 다 보장돼 있죠. 지네들이 흙수저라 그래서 그렇지. 교육 여건이 좋잖아요. 교육 여건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꿈틀거려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은 되잖아. 물론 뭐 창업하기도 힘들고 뭐 하기도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업하기 힘든 게 아니고 아이디어가 부족한 거 아닐까? 그래 생각합니다. 뭐 어떤 체인점 해가지고 내가 뭐 요행을 바란다. 착각이지. 그건 착각이지. 그런 것 같은 그 사람 체인점 해요. 그걸로 해가지고 다른 돈 벌어요. 그래 안 그렇잖아. 요즘 백종원 씨가 그냥 또 절단 나더라. 이게 그런 것들이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선행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업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가를 너무 좋게 본 측면이 있는 거야. 그냥 사업가는 사업가일 뿐입니다. 그 사람도 이 카페는요. 다른 게 없죠. 사업가지 무슨 앞에 자선 맞지? 자선이 붙어 있느냐? 아니 TV에 나오는 프로에 예? 컨셉이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인 거지. 안에 그 사람은 철저한 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가이기 때문에 너무 실망도 할 필요도 없고 사업가들이 모든 사업을 다 성공 누가 해요? 실패한 사업 많죠. 당연히 많지.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한 사업 중에서 뭐 홍콩 반점하고 뭐가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시원찮다나 어쨌다나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가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할 것도 아니고 결국 그 사람 명성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의 선택이었죠.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할 때 그런 뭐냐면은 실은 모색을 안 한 것들이 또 일부 그 사람에게 투자한 사람들한테 문제가 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면 돼요. 우리가 막 요즘 해민스님 막 어떻게 해보려는데 절대 안 되는데 그냥 평범하게 수행자로 살면 돼요. 그 사람 수행자로 사는데 방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대원정사에서 나가가지고 내가 불교적으로 이렇게 살겠다는데 나한테 방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내가 출가해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한 마음에 있어서 실은 후퇴한 것들이 아무도 없고 여건이 뭐 달라진 것도 없는데 뭘 또 다시 유명해지려고 애를 써. 다시 유명해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때 그냥 그 시절 산물이야. 그렇게 하는 거지. 아이고 나는 아직 안 죽었어 하는 것들도 없고요. 안 죽었어요. 달라졌어요. 여건에서 달라지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그냥 그래도 여전히 자기 다른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나보다 많을 거야. 훨씬. 그럼 그거 해가지고 평범한 수행자로 살면 되지. 특출난 수행자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거 보면 참 애들이 야망 욕망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도 들죠.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물론 해민의처럼 뭐 명성이나 내지는 그런 하면 더 잘 살 수도 있었겠지. 근데 나한테는 그런 기회도 안 하고 내가 그렇게 샤프하거나 내지는 그러지도 못했으니까 하는데 아니고 내가 요 수준으로 요만큼 한 것도 나한테는 큰 행복이고 근데 앞으로 이게 요 정도가 가장 정점일 거야. 이제 점차점 내려온 대로 살면 되잖아. 내려온 대로 살면 되고 상상해보세요. 내가 70 넘어가지고 요즘 임플란트 기술이 있다지만은 입 빠지고 못 빠지고 저거 해가지고 그냥 목소리에 쇳소리 하면서 지금도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알아듣니 못 듣니 하는데
이빨 빠진 소리로 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이야기한다면 비참하잖아. 근데 그때는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1시간 이상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때는 1시간 이상 이야기해야 돼요. 10분만 이야기해야 돼요. 10분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뭐 이야기 10분 하는 게 어디예요? 10분만 이야기해요. 딱 요점 정리 잘해가지고 지금 내가 할 말이 많아. 요점 정리 안 해도 막 튀어나.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하는 사항 같으면 내가 그거 가지고 몇 시간을 이야기할래도 할 아직까지의 뭐냐면은 힘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힘도 없고 뭐도 없고 잘 적어가지고 요점 해가지고 10분 이야기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10분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적어야 되는데 A4지로 한 4, 5장을 적어야 그것도 천천히 읽어야 되는데 정도 논리 정연하게 해야 되죠. 근데 10분만 이야기할 수도 있어도 그걸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감사하잖아. 그걸 딱 그때 해가지고 대원정사 와가지고 10분 딱 썰 풀고 난 다음에 돈 많이 주면 난 얼마나 좋아. 10분밖에 노력 안 했는데 돈은 돈대로 받아가면 기분 좋지. 그래서 되지 뭘 대단한 얘기. 나중에는요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한적한 곳에서 그냥 거기서 잘 살더라 이야기만 들어도 등 달아준다니까. 거기에서 아니고 나가지고 그냥 자기 내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면요 달리던 등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세상 탓하고 뭐 탓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오대나 존자시여 자신을 하여 학대하는데 몰두하고 남을 학대하는데 몰두하는 사람도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중구난방 사는 거 안 좋죠. 그래서 호시탐탐 또 잘나보려고 요거 그냥 하나 갖다 붙여보고 저거 하나 갖다 붙여보고 애씁니다. 애쓰는데 왜요? 한만 포장을 해도 원판이 지금 찌그러져 있는데 뭘 갖다 붙인다고 되겠어요. 사람은 자꾸만 이래 된다니까. 그 되는 대로 고상하고 품위 있게 그렇게 삽니다. 고상하고 품위 있게가 내가 어릴 때 생각하는 거 말고 늙어가면서 고상함이 있다니까. 단풍은 참 그렇게 말라가면서 좋은 색 내잖아. 우리 왜 늙어가면서 좋은 색을 못 내? 근데 그 좋은 색 낼 거는 단풍도요. 여름에 아주 광합성을 잘하고 물기를 잘 받아 나뭇잎이 가을에 마를 때도 아주 잘 마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잘 살아간 인생이 나중에 늙음에 물들 때 아주 멋있게 늙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부터 잘 살아야 돼. 갑자기 지금은 중구난방 살아놓고 아유 내 인생 말기에 참 멋있게 그냥 잘 물들여야지 그래서 이거 봐 멋있지 이러는데 추해요. 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는 모습도 개선시키고 이렇게 좋겠죠. 우대나 존자시여 자신을 학대하지 않아서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하지 않고 남을 학대하지 않아서 남을 학대하는데 몰두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도 학대하지 않고 남도 학대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 가래가 없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없네. 그거 왜 가져요? 내가 필요가 없지.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오염원들이 정멸하고 주변이 행복하고 세상의 앞으로 앞날이 그래도 절망하기는 이르고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라는 것들이 된다면은 시원하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고결하게 되어 그래서 가래 없음이 스스로 고결하게 행복을 경험하면서 고결하게 머물게 되는 거죠. 행복을 경험하면서 고결하게 머문다 했을 때 그게 색계로 보면은 몇 선에 해당돼?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갑자기 머리 띵한 질문이 되잖아. 저 정념 행복을 경험하면서 이야기가 나오죠. 색계 3선에서 정념 정지가 될 때. 그러니까 이생일학지 욕망을 이어야 돼. 정생일학지 확신을 가지고 자꾸만 새로운 이상적 경험들이 충족돼야 돼. 그래서 이게 정념이라고 확립되는 3선에서 드디어 행복을 경험하면서 라는 수사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우대나 존자는 색계 삼성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래도 몇 선에 해당되는 게 삼선 다 그런 거 보니까 우리 공부하는 거요. 우리 일반 불자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언뜻 생각 안 나도 이 설명 딱 들으니까 알겠잖아요. 일반 불자들한테 이야기하면 몰라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하고 일반 법에 나온 불자들하고 차이입니다. 아, 이게 어느 정도의 은사인가? 색계삼선. 색계사선 가면 사념, 청정, 청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가래가 문제예요. 가래. 그 가래는 내 내적 심리 상태잖아. 내 내적 심리 상태에 자충우돌하면은 안 돼. 공부 거리가 딱 있잖아요. 그 자충우돌의 이유는 욕망 때문에. 그래서 욕망을 제재해야 돼. 그 욕망의 정체에 대해서 자꾸만 내가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색계이선. 내가 내 마음속뿐만 아니라 내 생활상에서 정어가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바른 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내 생활상 안에서 투영되고 표현된다는 이야기.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옳다 그러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아. 왜? 옳다고 이야기해서 손해볼 수가 있고 그러다고 이야기해서 손해볼 수 있어. 옳다고 이야기해서 이익 볼 수가 있고 그러다고 이야기해서 이익 볼 수가 있어. 어떤 게 독할까? 여러분들이 이익을 택하면은 욕망에 충실하게. 욕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가치에 충실. 이익보다는 뭐야? 가치에 충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익지향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지향의 삶을 살아야 돼. 색계 이선에서 가치지향의 삶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태가. 그래서 욕망을 벗어났기 때문에 유신경, 개검체, 회의적 의심, 욕망을 벗어나서 악의 쪽으로 막. 그래서 그 악의에 대해서 다루어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의에 대해서. 그게 정념정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교리적 이야기 할 수 있는 건더기는 약간 있긴 있네요. 그죠? 6번. 바라문이여. 그러면 왜 이 세 부류의 사람은 그대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절에서 뭐 이렇게 절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내지는 부산에 도량을 두고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우리가 큰 기대 없이 본방생 잘 하고 있는 거나 이런 거나 저런 거나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그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이상해서,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세속적이라 그 세속을 벗어나는 일이 이상합니다. 즉 다시 말해 이익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이익을. 아니, 우리 절에 지금 이거 말고 불자들한테 그래도 요즘 막 등값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은 다 동의하겠지. 그럼 절 재정이 껑충 뜁니다. 등값 조금 올리고 뭐 그러다고 우리 불자들 이해 못할 사람은 없으니까 다 뜁니다. 뭐 뛰고 하면은 임시적으로 절에 재정이 뛰겠죠. 이익 중심적이죠. 이익이야. 안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등다는 것이 편하게 해야 될까? 편하게. 이게 가치입니다. 가치. 가치가 뭐야? 가치는 항상 보편에 있어. 이익은 개별에 있고. 그래서 보편으로 자꾸만 해줘야 개별적 대원정사가 품위 있게 되는. 우리가 부산도량이 하는 것도 이게 손해지 뭐. 그거 다 비용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다 합니다. 하는데 그게 이익으로 따지면은 둬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맞지. 지금이라 당장 부동산에 내려가지고 팝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가치입니다. 가치. 그치? 불교 공부한 수행자가 거기서 그래도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 가치입니다.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압니까?
갑자기 그냥 금방 스님이 하늘에서 줄 잡고 내려와가지고 부산 지역 전신도를 끌지. 그게 가치입니다, 가치. 여러분, 그냥 보니까 첫째 놈, 둘째 놈, 셋째 놈, 넷째 놈 해가 쫙 보니까, 보니까, 예? 이번 놈이 좀 괜찮을 것 같거든. 이번 놈한테 막 투자해요. 예? 투자했는데, 잭팟은요, 3번, 4번 놈이 터주고, 1번 놈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게 꼭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익 중심이야. 아니고, 그래 해야 돼. 어떤 손가락 깨물고 다 아파야 돼. 다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가정생활도 그렇고 우리 내외하는 여러 가지 가까운 사람들은 다 가치 중심, 이익 중심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모든 것을 그냥 이익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익 중심으로 하면은 소위 이야기하는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행복을 항상 가치에서 이뤄서 그렇습니다. 그건 바라문이요. 그러면 왜 세불의 사람은 그대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의대나 전자시야.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는 사람은 스스로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을 싫어하면서도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합니다. 스스로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을 싫어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학대한다. 희한하게 자기를 원망하는 놈은 항상 원망하는 대상, 스스로 나라는 대상이 있지. 그 대상에 대해서 초월적을 해서 원망합니다. 내 안에 뭐야? 또 다른 내가 있지. 그걸로 요즘 이야기하면 그거지. 메타 인지할 때, 그러니까 나를 나로 볼 수 있는, 뭐 우리가 내 속에 너무 내가 많아 이러는 노래 대중가수 가요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든 슈퍼비전을 할 수 있고 상상을 할 수 있거든. 상상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자기를 대상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를 대상화시켰을 때 그 대상이 진짜요, 대상을 초월한 놈이 진짜야, 대상을 초월한 놈이 진짜라고 믿는 거야. 그래서 막 자기 학대를 하거든. 그래 정당화되니까. 자기한테 계속 자기가 발로 찌르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행복을 원하지. 마치 그냥 내가 후회하면은 내 후회한 일에서 초월할 수 있을 것 같이, 원망하면 원망한 일에서 초월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안도할 줄 모르지. 그렇지만은 그것을 알고 보면은 괴로움이야. 당연히 자기 스스로 찔렀으니 자기 학대를 하는 거야. 그러므로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대나 존자시여.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데 몰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을 싫어하는데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학대합니다. 그야 당연히 이것은 괴롭히고 학대해가지고 자기가 우월적으로, 아니 내가 잘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못나게 해서 내가 행복한 거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잘난다는 이야기는 내가 잘난 것이 내 스스로가 표현돼요, 다른 사람의 존경에 의해서 표현돼요. 타자의 존경에 의해서 내가 잘남이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난 거요 존경이야. 존경이야. 근데 누구나 다 자기가 잘나고 싶거든. 그래서 그 잘난 상태를 만들려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요. 이 사람이 존경해요, 존경하지 않아요? 존경할 턱이 없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네 위에 있으니까 나를 위로 안 쳐다봐? 마치 그것이 존경.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박해서 겁내하는 것이 자기한테 만족을 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힘으로 억압하려는 것들은 다 안 좋아. 힘으로 억압.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은 진짜 힘센 거는 뭐죠? 힘센 거는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지지해주고 도와주면은 힘센 거. 내가 힘센 거는요, 지입이 꼴랑이 얼마나 세게 셀까? 뭐 내가 막 한 20kg 들어요, 30kg 들어.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냥 착각한다. 그냥 도와주고 위해주고 하는 일이 막 생겨야 돼.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자, 우대나 점자시여.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며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이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을 싫어하는데도 자신과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합니다. 기회주의자. 기회를 엿봐가지고 얼른 어떻게 내가 이길 것 같으면은 이겨서 이익 취하고 질 것 같으면 머리 숙여서 이익 취하고 콩고물이라도 먹어야 될 것 같고 아니고 피라도 빨아야 될 것 같은 참 모기한테 미안하지만 요리조리 날라다니면서 핏발이고 뭐하고 그런 기회주의자. 그러니까 세상은 기회적으로 사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회주의자들의 항상 문제는 일관성이 없어요. 그 변덕 때문에 나중에 망합니다. 그 변덕스러움 때문에 망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존경하거나 뭐 하거나 할 것 아무도 없고 이 기회주의 때문에 나중에 더 외로워져. 참 뭐냐면은 삶의 궤적을 보면은 너무 좌충우돌해가지고 궤적이랄 것도 없잖아. 궤적이라도 할 거 없잖아. 우리 지금 뭐 관료사들이 다 이러잖아. 요래 뛰었다 저래 뛰었다. 지철 메뚜기도 아니고 그래 간다. 그리고 왜 이렇게 그냥 지조가 없냐. 관료들이 했을 때 이렇게 그냥 기회주의적으로 바꾸는 외적 환경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출세해 왔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지. 아마 난리통이 터진 다음에는 정보가 어디가 제일 빠를까? 관리들이 제일 빠르겠지. 제일 먼저 도망가 있을까? 고스란히 이 땅을 지키는 사람은 정보가 없어가지고 내일 나중에 있는 사람들이 또 지키게 돼 있어. 참 웬일이야. 어? 힘 없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이 힘 있지. 지키는 거. 지켜야 되고 지켰으니까. 힘 없는 것 같지만은 다수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실질적입니다. 다수.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매스라고 하죠. 매스. 다중들이 가장 힘이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지. 근데 문제 다중들도 일반 평시에는 어떻게 다들 이렇든 저렇든 변덕들 심하지.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평가가 나올 때까지는 일을 해봐야 그 일이 성공하든 그 다음에 실패하든 데이터가 나와. 근데 평가 자료가 없을 정도로 요랬다 저랬다면요. 큰일 납니다.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그게 해당 안 되지. 젊은 사람들한테 그게 해당되는데 막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젊은 사람 주식 다 하잖아. 주식하는데 이게 무슨 평가 그거 없이 야 이게 테마주더라더라 막 이게 뭐라주더라 뜬다더라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하면 돈 그냥 나가죠.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기업 정보를 알고 앞으로의 전체 전망을 자기 스스로 내올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투자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 아니고 공부 안 하려면은 적금 드세요. 적금 들면은 그러니까 적금 들면 물가 올라가서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아니면 그래도 이자 붙잖아요. 돈 깨먹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부를 하려면 그냥 적금 드세요. 반드시 투자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공부하는데 다 공부 가르쳐 주는 게 또 뭐지? 투자 정보 가지고 또 어떻게 뭐 하는 거지? 앞으로 세월이 어떻게 흐를 건가에 대한 투자를 지난번에 내가 누구한테 오명지 삼성전자 가지고 있다며 몇 주라도 내가 가만히 가지고 있고 이번에 오를 거라 했잖아. 지금 오르잖아. 왜 올라?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올라올 때 해야 돼요. 지금 팔아야 돼? 언제 팔아야 돼? 나중에 개인적으로 내가 왜 이야기를 할 수 있나? 관심이 있어서 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1등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관심을 가요. 나는 뭐 주식 투자나 이런 거 주식 투자를 해요. 금값 오를지 당연히 알죠. 그렇게 오를까는 모릅니다. 나도
예측을 못하지. 우리가 당연히 합니다. 왜? 트럼프 되는데 당연히 달러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왜 트럼프 되면 달러 약세로 가는지 여러분들은 설명 못하죠. 나는 설명이라면 설명합니다. 왜 그래요? 관심이 있어. 그래. 관심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합니다. 근데 그 예측이 실은 그냥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돈을 불릴 생각도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기울이지 않을 뿐이지. 즉 다시 말해서 옛날 계율은 승려가 여기도 나중에 나옵니다만 돈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게 계율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승려가 사업을 하면 안 돼. 요즘 계율은 요즘은 돈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 신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사업을 하면 안 돼. 중위 사업하는 것은 다 가짜 중입니다. 계율 안 지키는. 그래서 좀 그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냥 관심은 있으되 하고 어떤 사람들이 물으러 오면 이야기는 해줘야 되니까 일반적 상식 정도의 그것도 깊이가 아닙니다. 상식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 아유 그때 검사를 할걸. 돈 없어. 나하고 비싸네. 안심도도 나중에 그냥 추가해서. 자, 무대나 존자여.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존자시여. 자신을 학대하지 않아서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하지 않고 남을 학대하지 않아서 남을 학대하는데 몰두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도 학대하지 않고 남도 학대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 가래가 없고. 그래서 가래가 없다는 이야기는 계속 욕망에 기대어 산다는 거야. 안 그러면은 법에 기대어 산다는 거야. 법에 의지하여 사는 거지. 욕망에 기대어 살면 안 돼. 법에 의지한다는 것은 인연법에 의지해서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경험을,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종교적으로 행복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 행복을 경험하게 하고 싶지. 경험. 제가 뭐 법회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어릴 때 삼기 처음 탁하는데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그때 우리 불교 학생에는 승가님께 기이합니다. 이렇게 스님들께 아니고. 자존심이 있었어요. 스님들께는 번역 잘못돼 있어. 화합승에 기이합니다. 이렇게. 기이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무턱대고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스님들이 다 화합승입니까? 아니잖아요. 화합승에 기이합니다. 이렇게 상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중들이 저거 주도하다 보니까 스님들께 계속 고소합니다. 나쁜 거지. 상기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맨 마지막 화합승에 기이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냈을 때 내 스스로 너무 기뻤거든요. 이 상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일주일 마지막 끝내면서 사내가 부르면서 다시 또 만나리 하는 거를 계속 하는 것이 나한테는 행복이었고 그 행복이 내 삶에도 유지되고 다른 사람에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릴 때 소박한 소년의 심정이었어요. 그 마음 하나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면 고맙잖아요. 누구한테? 내 스스로에게 아니. 이 모든 인연에 그리고 이 장면을 연출해준 모든 사건과 그 일련의 과정에 고맙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래가 없는 거죠. 이게 무슨 가래가 이게 지금 계속 끊어져야 되겠어요. 계속 이어져야 되겠어요. 예? 삼기 사내가 하는 거는요. 삼기 사내가 하는 것은 내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래도 집착도 없고 우리 쭉 가면 되는 거죠. 이게 어렵습니다. 정멸하고 시원하고 개운하고 그다음에 행복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떠날 수 있고 또 떠나기만 떠나요. 다시 와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떠날 때 박수치고 볼 때 반갑다고 박수치고 하는 게 우리네 삶이면 그게 우정, 친밀하고 고마운 그러한 관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고결하게 돼요. 고결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소위 얘기한 공존의 내용이 있다면 존엄. 그러니까 공존하면서 존경받고 존엄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각자가 참 중요하고 요즘 이제 우리 절에 오면은 우리 예배당처럼 내가 옆에 나가서 인사도 다 하고 오면은 막 할매들 안아주고 뭐 다 하고
국내 우리 그럽니다. 다 인사하고 안아주고 하죠. 아니 내가 뭐 보살들 안아주진 않지만 수연씨 또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는 한번 안아줬는데 안아주고 하는 것들은 좋은 일이잖아. 좋은 일. 그런 좋은 일을 같이 나누고 하면은 좋잖아. 행복이 사는 지 혼자 행복한 건 행복 아닙니다. 외로움이지. 그게 어떻게 행복이에요? 내가 혼자 앉아가지고 1억만큼을 쌓아 1억만큼 별로 안 되나? 요즘 1억만큼 돈다니 쌓아놓고 앉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아주 프랑스 와인 갖다 놓고 마시면서 끌끌끌 운다 행복해요? 외롭지. 정신 나간 놈이지.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행복할 줄 모르는 거예요. 행복할 줄. 그러니까 행복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맨날 행복이고 뭐 찬양이고 축복이고 대단히 한단 말이야. 그리고 저거 지역 뭐 그것만 하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착각들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 놓고 사람들이 다 쳐다봐도 존경할 만하고, 예? 그렇게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껴안을 줄 알고 이게 행복입니다. 행복을 모르는 자들이 행복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데 그래도 우리끼리는 그것을 알아서 행복하답니다.